여전히 치열한 경쟁,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데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당대표를 2번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저격을 했고요. 또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은 총리 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신경전은 어떻게 보세요? 진짜 말 그대로 신경전입니다. 예. 서로 이제 뭐 잽을 날리는 건데 정청래 대표의 경우는 어쨌든 집권 초기에 뭐 아주 선명성을 내세워서 이 개혁 성향을 잘 드러내면서 실제로 개혁 작업을 일부 해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인데 민주당 역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뭐 연임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표 시절에 2번을 했는데 저는 그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왜 특이하냐고 하냐면 당시 집권 여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실제 민주당의 당 대표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뭔가 없애려고 하고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결국 계엄까지 갔었던 것인데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수장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일념이 똘똘 뭉쳐져서 다시 한번 당대표화 했던 계기가 됐다 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집권을 했고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잘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임기 내 1년이었기 때문에 1년 내에 잘 보여주고 그다음 기수로 바로 넘어갈 때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서 안정감을 또 보여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지점에서 뭔가 다른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주기에 아마 그러한 잽들은 제가 볼 땐 유의미하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잣대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도 뭐 저는 이런 갈등은 얼마든지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차기 민주당 당대표로서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 뭐 당내에서 이렇게 여론을 보면은 사실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더 많이 감지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개혁 입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위헌적인 입법을 많이 쏟아내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사실 최근까지도 각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개혁 법안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의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또 반기를 든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최소한의 예외적인 장치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못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아마 전당대회 내내 갈등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당정 통합을 정청래 전 대표는 얘기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당정 통합을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보안 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1인 1표제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진 않았어요. 물론 본인이 대표 시절에 1인 1표제로 이렇게 환원하는 그러한 당헌 당규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수면 아래에는 갈등이 잠복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번 전당대회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당원들이 정청래 전 대표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1년 반 정도 어쨌든 함께한 김민석 전 총리를 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당원들은 이 정청래 전 대표보다는 김민석 전 총리한테 조금 더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정청래표 1인 1표제에 대한 보완 요구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잡음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내 상황 어떻습니까? 1인 1표제와 관련돼서는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남 지역의 당원 수가 훨씬 더 적거든요. 예. 그리고 호남 지역이 많고 또 특히 수도권이 엄청 많습니다. 수도권이 절반 이상 되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표의 등가성 문제 때문에 사실은 대의원제가 지금 없어지면서 1인 1표제가 된 거라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남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50대, 60대 당원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세대 간의 어떤 보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지금 충분히 이 설득력이 있는 거라서요. 1인 1표제로 갔을 때 장점은 누군가가 우월하지 않고 모두가 또 동일한 표를 던진다는 점에서 뭐 균등한 표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장점이지만 실제로는 이 표의 등가성 면에서 또 다른
득을 보는 또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 낼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 이건 논의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이거를 결론까지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 일정을 두고도 당권 주자 간 좀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순회 경선이 그 정청래 전 대표의 고향이 있는 충청 지역부터 이뤄지는 것을 두고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호남을 뒤로 미루는 게 맞냐 이렇게 좀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경선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좀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저는 이것도 약간 잽 같은데요. 일단 뭐 물론 이제 고향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불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이게 대세에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여론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혹시라도 변수가 있다면 말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너무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실제로 본인 스스로의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땐 변수가 크게 있기가 좀 어려운 전당대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대통령이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거를 지금 발표를 했고요. 예. 속도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된 속도전에 대한 뒷받침, 이 국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발을 뭐 최대한 어떤 누그러뜨리고 실제로 국민의 어떤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더 내세우면서 실제로 당원들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잣대를 두고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다가올수록 경쟁은 더욱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